의료학과 송지은입니다. 네, 본 강의 주제는 IT와 융합한 똑똑한 옷, 스마트 의류입니다. 네, 요새 스마트 의류만큼 핫한 이슈도 없죠. 해서 이 스마트 의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강의의 목차 알아볼까요? 일단 스마트 의류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알아봅니다. 다음에 스마트 의류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후에 스마트 의류의 변화와 적용 분야, 연구 사례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스마트 의류라는 말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정확히 스마트 의류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스마트 의류는 IT 기술과 그리고 기존의 섬유 기술 그리고 패션이 융합한 옷을 스마트 의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착용되는 의류에 IT 기능을 부과해서 생활 편의성을 더 키운 의류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IT 기능은 디지털 센서라고 할 수 있죠. 해서 이를 의복에 결합을 한 다음에 뭔가 외부의 시그널을 감지하고 반응을 하는 미래형 의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스마트 의류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요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블의 아이언맨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언맨은 이 수트를 장착하는 순간 이 수트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죠. 근데 그 기능들이 모두 전기, 전자, IT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스마트 의류의 기본 기능 그리고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의류 시장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커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스마트 의류 향후 2024년, 3년 뒤죠. 이때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연평균 성장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사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요. 스마트 의류 시장에서도 하위 시장, 즉 어떤 분야의 그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지를 살펴보면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홈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기능을 추구하는 스마트 의류가 아니라 일상생활, 집에서 뭔가 우리의 생활에 조금 편의성을 줄 수 있는 스마트 의류 그 시장이 가장 큰 성장 기대를 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 영화는 백투더퓨처 1985년에 개봉한 영화죠. 그 부분의 한 장면인데요. 이 영화의 살짝 영상을 보면 어떤 자켓과 신발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그러니까 스마트 의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신발과 자켓을 보면 신발이 자동으로 이렇게 잠기고 자동 신발끈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이키사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런 것들이 1985년에는 이제 미래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오는 건데요. 이 자켓도 마찬가지고요. This thing doesn't fit. 자동으로 사이즈 조정이 맞죠. 근데 이렇게 영화에서만 미래에 이런 옷이 나올 거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나왔다면 지금 현재 그게 현실이 된 거죠. 실제로 나이키에서 2015년도, 16년도 사이에 실제로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이 신발이 실제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영화에서 미래의 옷이라고 그 상상만으로 끝나던 게 실제로 지금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스마트 의류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소자나 전자칩 이런 어떤 전기를 통하게 한 이런 디바이스가 이렇게 옷에 겉에 굉장히 안 예쁘게 붙여 있는 식, 즉 온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스마트 의류가 이제 더 이상 뭔가 이런 거추장스럽고 안 예쁜 스마트 의류에서 지금은 정말 옷의 일부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인클로스라고 하는데요.
옷 안에 뭔가 장착을 해서 옷에 뭔가 걸리적거림이 없이, 즉 웨어러블성이 향상이 돼서 이제 스마트 의류가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냥 하나의 옷처럼 보여지지만 이 안에는 이렇게 LED 등도 들어있고요. 이거는 전기가 통하는 이제 선이죠.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섬유를 대신을 해서 원클로스가 아니라 인클로스 방식으로 이렇게 스마트 의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니트 기반의 뭔가 웨어러블성을 더 좋게 해서 니트 기반의 인클로스 스마트 의류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리브를 보면 이게 모두 전도성 섬유로 니팅이 되어 있어서 입기만 해도 뭔가 스마트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개발이 된 거죠. 이것은 이제 양말에 그런 전도성 섬유를 넣어서 착용자가 걸을 때마다 걸음걸이를 모니터링하는 양말이고요. 이러한 스마트 의류가 사실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간략하게 좀 분야를 나눠서 보자면 가장 먼저 패션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스마트 의류를 적용하기도 하고 가장 범위가 넓기도 한 헬스케어용.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의류를 입고 여기 디바이스가 붙여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입고 운동을 하면 착용자의 운동 그 상태나 운동 포즈나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해주는 스마트 의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 코로나 이후에 홈트가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집에서 많이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해서 내가 운동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는 스마트 의류가 있고, 인포테인먼트라고 분야 이름을 붙여봤는데 뭔가 내가 이걸 사용함으로써 정보도 얻고 내 생활에 뭔가 편의를 주는 이런 스마트 의류도 많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랑 연동을 해서 체온을 조절해주는 자켓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옷 안에 붙어있는 진동 패드가 소리가 감지가 되면 진동을 줌으로써 청각장애인들에게 좀 생활에 편의를 주는 이런 스마트 자켓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구글과 이제 리바이스에서 협업한 굉장히 유명한 자카드 자켓이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음악도 재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마트 재킷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 다들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 일반 옷 같긴 하지만 일반 옷이라면 세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묻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세탁이 중요한 이슈죠. 근데 요새는 스마트 의류 이런 개발 시장에서도 세탁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방금 전에 보셨던 이 구글과 리바이스가 협업한 자카드 재킷 같은 경우에는 세탁이 실제로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안에 이렇게 칩이 있고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말한 전도사거든요. 이거는 세탁이 가능합니다. 세탁을 해도 기능이 손실이 되지 않고 이 세탁을 할 때 요 칩만 잠깐 제거하고 세탁을 한 다음에 다시 끼면은 기능을 할 수 있게, 즉 세탁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해서 지금까지 아주 간략하게 스마트 의류가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고 어떤 사례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이슈, 우리가 알아야 될 이슈는 첫 번째, 스마트 의류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스마트 의류는 더 이상 온클로스 방식이 아니라 인클로스 방식으로서 뭔가 웨어러블성이 떨어지지 않고 웨어러블성이 굉장히 향상되어 있고 기능도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구동할 수 있다.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으로 거의 다 구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디바이스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마트 의류의 가장 큰 이슈였던 세탁의 문제도 지금 한 3년 전부터 하나씩 해결이 되어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결책은 이런 식으로 뭔가 전자 디바이스를 세탁 시에는 살짝 탈부착을 하고 일반적으로 세탁을 하는 방법으로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